안녕하세요. 페이스의 함남혁이라고 합니다. BIM 운용 전문가 자격 검정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BI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BIM이라는 용어는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어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IM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던 CAD란 것과 BIM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CAD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D, 2차원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매우 강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하시게 될 BIM은 3D라는 이미지가 강한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IM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그림은요, 오토데스크라는 그러한 솔루션 회사에서 개념적으로 BIM을 풀어쓴 그러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는 용어로 설명이 되어 있죠. 어떠한 커다란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커다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래밍,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어떠한 건축물을 어떠한 용도로, 어떠한 크기로, 어떠한 기능들을 담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과 계략적인 어떠한 디자인을 정하는 컨셉추얼 디자인, 그 다음에 그러한 컨셉추얼 개념 디자인을 디테일드 디자인이라는 실시 설계 디자인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디벨롭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디자인을 하면서 구조라든지 설비, 토목 이런 분야의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다 지나가게 돼서 완성된 건축물, 설계가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시공 단계에서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될 다양한 문서를 문서화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다큐멘테이션이라는 용어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부터는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장으로 들어가서는요, 시공을 위해서 필요한 자재를 패브리케이션,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그러한 자재들이 현장에 들어와서 일정 시간, 일정 비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야 되는지 그러한 공정 같은 내용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컨스트럭션 4D, 그 다음에 비용까지 검토해 볼 수 있는 5D 개념까지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또 다양한 장비라든지 이동식 장비라든지 타워 크레인 같은 양중 장비, 그 다음에 가설,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장비들이 건축물 외에 있게 되는데, 건축물이 세워지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장비들이 함께 어떻게 운용되는지, 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퍼레이션 앤 메인터넌스 단계인데,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존 같았으면은 CAD 도면을 발주처 혹은 건축주가 납품을 받아서 납품받은 CAD 도면들을 혹은 문서화돼서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진 도면들을 유지관리에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거의 100이면 100 도면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IM에서는 그동안 생성됐던 어떤 3차원의 모델을 갖고서요, 모델에 포함된 정보를 통해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간 정보라든지 공간 안에 포함된 각종 시설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담아두고 사용하는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몇십 년 됐다 라고 했을 때, 건축물의 수명이 다했을 때, 그때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리노베이션 혹은 리모델링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3D 모델을 만들고 활용하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BI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AD와 구별되는 그 큰 특징은 3D로 시각화된다. 3D로 시각화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IM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BIM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내에도 이제 2016년 정도부터는 BIM이 의무화돼서 모든 공공 발주 프로젝트에, 건축 분야의 모든 공공 발주 프로젝트에 BIM이 적용될 계획입니다. 실제로 정책적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본 자료에서 보이시는 것은 뭐냐면 스마트 마켓 리포트라고 해서 매크로힐 컨스트럭션이라는 데서 다양한 BIM 관련된 보고 자료를 매년 퍼블리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The Business Value of BIM for Construction in Major Global Market 이라는 스마트 마켓 리포트를 보시면요. 한국의 BIM 적용된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낮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2013년,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23%, 52%로 다른 대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컨트랙터의 어떠한 BIM에 대한 투자 대비 수익에 대한 그러한 인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의 어떠한 인식 정도가요. 52%가 매우 부정적인 네거티브라고 되어 있죠. BIM에 대해서 어떠한 투입을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쓰거나 아니면은 인력을 투입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러한 BIM에 대해서 투입을 했을 때 BIM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효과가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이렇게 실제 보고서에서는 저랬는데 실제로 활용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BIM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IM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뭐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인천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의 2단계 사업이 BIM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의 어떤 R&D 센터가 마찬가지로 3D 모델인 BIM 모델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시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 있는 운항훈련센터라는 곳에서도 BIM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케아가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케아도 마찬가지로 BIM이 적용됐던 현장입니다. 보시면 이 가운데에 커다랗게 있는 모델이 BIM 모델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BIM 모델에서 공정 간 협의를 위한 모델을 이렇게 일부 추출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구조 부재와 예를 들어서 설비 부재 간의 이런 간섭 사항들을 이렇게 체크하는데 BIM 모델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BIM 모델에 시간 개념을 더합니다. 건설 공사에서 시간 개념이라고 하면은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합쳐진 개념이 4D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도 공정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BIM 모델에 시간 개념을 더한 4D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부분 상세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공을 위한 어떠한 상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부위의 경우에는 2D 도면에서 그 접합 상세라든지 부재의 어떤 조립 상세를 파악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3D 모델로 BIM 모델을 구축하고 다양한 치수와 좌표를 활용하면 어떠한 시공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것은요. 3D 모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던 평면도라든지 단면도라든지 인면도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부위를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BIM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공사 부위를 다양하게 시각화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부분 상세 모델과 마찬가지로 부분 상세 도면이라고 해서 어떤 재료라든지 인면의 표현, 그 다음에 상세 같은 내용들을 BIM 모델을 활용해서 CAD 정보와 함께 이렇게 정보로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BIM 운영 전문가가 그러면 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IM 운용 전문가는요, 앞서서 제가 현장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사용되는 빔 모델을 만드는 능력과 현장에서 만들어진 빔 모델을 통해서 다양한 그 참여자,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끼리 원활한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줄 수 있는 BIM 운용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를 말합니다. BIM 운용 전문가는 민간 자격이고요. 2급과 1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BIM 운용 전문가 2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급은요. 프로젝트의 BIM 업무 수행 계획에 따라서 단계별, 아까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기획 단계,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운영 및 유지 관리 단계를 아우르는 단계별, 그 다음에 분야별. 분야별은 뭐냐면 건축, 구조, 설비, 토목, 조경, 이러한 다양한 공종을 얘기합니다. 그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빔 모델을 구축하고 활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기본 역량을 갖춘 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면,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뭐 설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 부재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건축 커튼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분이요. 여러분이 이 건축, 구조, 설비 모든 모델을 다 만들 수 있어야지 BIM 운용 전문가가 2급이 되는 게 아니라요. 어떠한 특정 공정에서 그 공정의 어떠한 설계라든지 엔지니어링을 이해한 상태에서 3D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정도를 갖출 수 있다면 BIM 운용 전문가 2급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급은 어떠한 검정 과목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필기시험이 있고요.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여러분들이 BIM 모델을 작성하는데 활용하는 도구를 BIM 저작 도구라고 합니다. BIM 저작 도구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어떠한 특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일반 사항들을 필기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BIM 모델링 관리 일반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IM 모델을 3D 모델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3D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델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3D 모델링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일반 사항,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BIM 저작 도구라는 것을 사용해서 3D 모델을 만드는 방법과 만들어진 3D 모델을 활용해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활용 사례처럼 평면뷰, 단면뷰, 인면뷰를 뽑는다거나 아니면은 상세 모델, 상세 도면을 만들어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공정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든다거나 그러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IM 데이터 납품 일반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파일 포맷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BIM 저작 도구가 있으면 그 저작 도구에 해당하는 파일 포맷이 있겠죠. 이 파일 포맷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연동돼서 사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그러한 툴들 간의 어떠한 호환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기시험은요. 앞서서 필기시험에서 어떠한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검증을 했다면요. 실기시험은 실제로 모델을 구축하고 BIM 모델을 구체화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세화된 빔 모델을 구축하고 그 빔 모델을 활용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와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요. 이러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문제 자체가 3D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3D 모델을 활용하는 그러한 역량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만들어진 모델과 만들어진 모델에서 산출된 어떠한 문서들을 제출하는 것이 이러한 실기시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BIM 운용 전문가 1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은요. 프로젝트의 BIM 업무 수행 계획 수립이 가능해야 됩니다. 업무 수행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말 그대로 관리자입니다. BIM과 관련돼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앞서서 비슷하게 단계별, 분야별 업무 프로세스 설정,
그 다음에 정보의 구축 및 교환 정의, 그 다음에 참여자 간의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을 종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BIM 모델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실무 역량을 갖춘 자입니다. 자, 앞서서 2급과 구분되는 내용은 뭐냐면 2급에서는 어떠한 BIM 저작 도구를 활용해서 3D 모델을 만들고 3D 모델에서 어떤 정보를 산출하는 게 주요 검정 내용이었다면 BIM 운용 전문가 1급은요. 실제로 건설 프로젝트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여드리면요. 설명을 드리면 초기 단계, 컨셉추얼라이제이션 단계, 디자인 단계,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다큐멘트,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혹은 오퍼레이션 그런 단계로 갔을 때 이런 식으로 건설 프로젝트가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BIM을 갖고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단계별,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BIM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BIM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실무 역량을 갖춘 사람을 BIM 운용 전문가 1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정 내용을 살펴보면요. 검정 내용은 앞서서 BIM 운용 전문가 2급과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는데 필기 시험에 있어서는요. 좀 더 광범위한 BIM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빔 기반 프로젝트 운용 일반 사항과 빔 기반 설계 및 코디네이션. 코디네이션은요. 조정 혹은 조율이라는 용어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사항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력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IM 기반 공정관리 및 코디네이션 프로세스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 시공 단계에서 공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BIM을 갖고서 조정, 조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아는 사람을 이렇게 추출하기 위해서 BIM 필기시험 1급 전문가 1급 과정의 필기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BIM 저작도구 일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선 내용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BIM 저작도구의 기능과 그러한 다양한 특징들, 다양한 어떤 정보 유형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커다란 카테고리에서 필기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2차 실기시험은요, 작업형인데,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BIM 어떤 파일럿 프로젝트의 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앞서서 2급이 문제 해결보다는 어떠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빔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했다면요, 1급 자격은요, 어떤 프로젝트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고서 그 계획대로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수행 계획을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수행 계획에 따라서 빔 모델을 구축해야 되고요. 수행 계획에 따라서 빔 모델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상의 어떠한 조정이라든지 조율, 프로세스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요. 설계라든지 공정관리 업무에서 협업과 그 다음에 조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문서와 작업을 하는지를 평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력 관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BIM 수행 보고서라든지 모델, 그 다음에 모델에서 추출된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으로 이제 검정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BIM 운영 전문가 운영은 누가 하는지, 운영을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IM 교육평가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한국 비마케와 그 다음에 한솔 아카데미, 그 밖에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회사들이 공동 주관을 해서 BIM 운영 전문가라는 자격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한국 BIM 교육평가원에 들어오시면 자격 검정이라든지 자격 교육, 그 다음에 다양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이라든지 어떤 자격증에 대한 세부 기준, 내가 이 자격을 응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 교육평가원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BIM 운영 전문가 자격을 응시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절차가 있어야 되는지,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서울 아카데미에서 실행하는 BIM 운영 전문가 1급과 2급 교육이 매해 있습니다. 그 매해 있는 교육들을요, 여러분들이 이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교육 중에서 건축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토데스크의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교육을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축 쪽에서도 아키캐드 계열의 교육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듣게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검정 조건에 이거에서 2급 교육을 취득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무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1급 교육으로 넘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BIM 운영 전문가 자격을 응시하는데 제일 중요한 소프트웨어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오토데스크사의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토데스크사의 나비스웍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레빗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BIM 저작 도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비스웍스는요. 공정관리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시각화, 그 다음에 간섭 검토 등의 업무에 활용되는 그러한 BIM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비스웍스는 모델을 저작하는, 모델링을 하는 도구는 아니고요. 저작된 모델, 구축된 작성된 모델을 활용해서 4D라든지 간섭 체크라든지 시각화라든지 어떠한 뷰어 프로그램의 성격이 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뷰어 프로그램.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잘 사용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BIM 운영 전문가 2급과 1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BIM 운영 전문가 자격 응시 조건 두 번째를 설명을 드리면요. 한솔 아카데미에서는 BIM과 관련된 다양한 도서들을 출간을 했고요. 그 도서 중에서도 3차원 건축 설계를 위한 머스트빔 기본편, 그 다음에 건축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머스트빔 활용편 두 가지 강좌에 대해서 온라인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BIM 운영 전문가 2급 자격에 응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본편에 응시하신 분들은 레빗 중심, 앞서서 설명드렸던 레빗 중심의 강의를 들으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활용편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 나비스웍스 중심의 강의를 이렇게 듣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과목을 들었다고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응시 자격만 주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다 아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BIM 운용 전문가에 관련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요. 앞서서 설명드린 한국 BIM 교육평가원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